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붉히는 집안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괜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다 보면 정말 좋았던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가더니 결국에는 연을 끊게 되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도 처음부터 가족을 등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부모 자식 간에도 영영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치명적인 말들, 그리고 그 말들 뒤에 숨은 사연과 해결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사연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느 시청자의 댓글이었습니다. 이분은 부모와 평생을 함께 지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감정 쓰레기통 역할만 하다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도리어 부모의 분노와 불안을 자식에게 쏟아내니 자식의 마음은 온전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원망하고만 살 수도 없어 결국 연을 끊고 나니 그제야 마음의 평화가 오셨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본래 부모님이 자녀를 막 키워낼 때 가졌던 희망과 사랑이 다 어디 갔을까 싶어서 말이지요.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가족끼리는 함부로 말을 해도 된다고. 그런데 정말 가족끼리야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깊이 박히고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청자분이 남긴 또 다른 말씀도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자녀와 싸우느라 자기 인생을 돌볼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억압과 비난 속에서 자라며 원하는 공부나 일을 해보기도 전에 지쳐버린다는 뜻이지요. 어떤 분은 고등학생 시절에 밴드부 활동을 좋아해서 음악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과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비교적 호의적이면서도 결국엔 부정적인 예견을 들으며 자유롭지 못했고 스스로 접어야 했다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온전히 마음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더라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삶에 후회가 없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는 과정을 부모님이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때 오히려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되고 자기 삶을 책임감 있게 꾸려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수로 자리 잡은 나훈아 선생님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제게 무조건 너는 안 된다, 힘들다, 말렸더라면 저는 이 길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주시고 스스로 헤쳐나가 보라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 자녀가 갈 길은 부모가 대신 가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는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때로 넘어지면 손잡아주는 존재이지 자식의 인생 경로를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이미자 선생님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는 늘 집안 형편과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보되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지요.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언제든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 가족이 응원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음악 활동을 계속하셨고 지금의 전설적인 목소리를 남기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왜 내 기대에 부응 못하니? 이런 말로 아이들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 같은 말로 스스로의 포언과 무례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작게는 머리 좀 잘라라. 왜 네 마음대로 하니? 같은 시시한 통제부터 크게는 내가 자식을 낳고 길렀으니 내 소유물이다라는 잘못된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컨퓨시우스 곧 공자도 가족이라 해도 예의와 존중이 먼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효사상을 중시하던 시절에도 그 기본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 존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가 커서 언젠가 인생의 큰 시험을 치를 때, 즉
세상과 한판 싸워야 할 때 부모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입니다. 딸이나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깨질 때 등 뒤에서 응원해주고 때로는 상처를 치유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마음 놓고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와 싸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다투느라 인생의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면 아이는 자기 길을 가기도 전에 이미 기력이 바닥나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 차게 됩니다. 니체는 자유를 빼앗긴 존재는 끝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생각보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와 지지라는 말입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함부로 내려깔고 자녀의 꿈이나 진로를 통제하려 드는 순간 자녀는 그 의지와 잠재력을 꺾이게 됩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도 부모와의 골이 깊어지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도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려 지금 마음 한구석에서 자녀와 틀어져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과 부모님을 등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지 못한 자녀분들 양쪽 모두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지나친 잔소리와 불안이 되지 않도록 각자가 조금씩만 이성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한 시청자 이야기처럼 딸아, 아들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그 결과와 책임은 네가 지는 거란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널 응원한단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닌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랑한다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뼈아픈 실패도 지켜볼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울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의 인생이 있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관계가 한쪽에서만 무너져서는 절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폭력적인 사례들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자식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 결국 자식을 자식이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든 계속해서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더 큰 상처와 병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대화와 태도의 전환만으로도 회복의 실마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그래. 그동안 나는 너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네 삶에 무조건적 간섭만 해왔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나는 네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겠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다오. 이렇게 말해준다면 자식의 마음은 단숨에 눈 녹듯 따뜻해집니다. 자식 역시 어려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한동안은 나도 아팠다. 그래도 엄마 아빠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다.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내게 달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요. 나이든 연예인 가운데서는 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가정 이야기가 또 유명합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늘 조용히 응원만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절대 크게 반대하거나 막지 않았고 대신 늘 가족이 내 뒤에 있으니 마음껏 도전하라 하는 태도로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녀분들이 실패를 해도 쉽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지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는 분들의 사연도 들어보면 대부분 그 가정에는 따뜻함 대신 윽박지름과 상처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울증의 공황장애까지 겪었는데 부모님께 말하면 오히려 핀잔만 들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부모님이 늘 비웃거나 막았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 선택과 삶을 헐뜯기만 하셨다. 이런 시기였지요. 심지어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주길 바라며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오롯이 받아야 할 대우나 존중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억지로 강요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다. 나를 믿어주고 지켜봐 주셨다 하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로서의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법이지요.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도 이 말 하지 말라. 자식도 등 돌린다 하는 경고의 말처럼 자식에게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말은 이미 부모와 자식이 동등한 존재로 인정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말은 자식으로 하여금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만듭니다. 게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연 끊겠다 같은 협박성 발언은 자식에게 절망감을 심어주고 결국 부모에 대한 미움만 쌓이게 합니다. 맹자는 권위란 존경을 바탕으로 해야지 두려움을 강요해서는 오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 또한 존경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효심과 사랑이 피어나는 것 아닐까요? 결국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지만 대화와 공감을 통해 좁혀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불안하고 화가 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식이 언젠가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발로 서길 원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선택을 존중해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단계 물러서서 보니 의외로 자녀가 더 성숙하고 예쁜 모습을 보이더라. 감사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무기력하게 게임만 하는 것 같아서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잔소리를 줄이고 신뢰를 보여주니 오히려 아이가 먼저 공부를 시작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주어지면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자녀에게도 역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라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한 인간일 뿐입니다. 앞서 배우 최우람님처럼 다정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느라 아이에게 애정 표현이나 자유를 주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옛 시절에는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엄한 잔소리로밖에 표출할 줄 몰랐던 시대도 있었지요. 자녀가 이런 사정을 조금만 이해해 준다면 부모가 살짝 한 걸음 물러서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 극단적인 상처 속에서 오늘도 부모와 자식 간에 칼부림 같은 말을 주고받는 분이 계신다면 우선 서로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거리 두기가 시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부모도 돌볼 수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서로 떨어져 지내며 각자 성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더군요. 김미경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군요. 부모와의 싸움은 결국 자녀가 세상에 내딛기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다. 본인의 진짜 재능, 진짜 일, 진짜 꿈을 위해 써야 할 힘이 부모와 갈등하는데 소모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아이의 성장, 그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전에 배우 이덕화 선생님 인터뷰를 보았는데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해도 네 인생은 네가 만든다. 나는 늘 뒤에서 응원해 줄 테니 책임지겠다 싶으면 해보거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녀가 꽤 어려운 선택지에서도 당당히 부딪혀보고 결국 훌륭한 길을 찾아갔다고 하지요. 만약 부모가 매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힘들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잔소리를 했다면 어쩌면 그 자녀의 재능이 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학자나 강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나무 그늘이 아니다. 자녀가 빛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울타리에 가깝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됩니다. 부모는 지나친 그늘을 들이우거나 햇볕 한 줌조차 못 들어오게 해서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건 안전에 대한 믿음과 보호를 말합니다. 아이가 힘들 땐 돌아갈 수 있는, 또 길이 막혔을 땐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다그치고 재촉하면 아이가 넘어지거나 상처받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내 인생 전체의 일부가 되도록 지켜봐 줄 때 아이는 더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누구를 만나도 이 말 하지 마라. 자식도 등 돌리는 말을 이미 자녀에게 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제 나도 노력할 테니 우리 좀 다시 잘 지내보자 라고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가 실수하고 때론 서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살아오신 시대적 한계나 고단함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연락을 끊고 등 돌리기 전에 정말 대화가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라면 몇 번이고 솔직한 감정을 전해보세요. 스스로 우울했던 이유, 예전에 받았던 상처, 그리고 지금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가끔은 작은 변화를 위해 자녀가 먼저 마음을 여는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수 남진 선생님도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음악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주변의 걱정이 컸고 주변 어른들은 다른 길을 권했으나 끝내 본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끝내 아들을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셨고 훗날 무대 위에서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부모가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할 수 없고 자녀 또한 부모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삶이 있고 서로 존중해야 비로소 가족이란 의미가 빛납니다. 함부로 뱉은 말 한마디가 자녀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해와 믿음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택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공자는 가족은 사람의 첫 학교다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다움과 사랑을 배워야 할 곳이 가정이라는 뜻이지요. 따뜻함과 신뢰를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과 신뢰를 누군가와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 안에서 자유와 존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고 다시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아 있다면 서툴러도 좋으니 대화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해도 적어도 노력은 해본 것이니 후회가 덜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학대해온 모습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는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 안 될 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은 가슴속에 묻어두십시오. 그 대신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꾸려가고 싶니? 나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 이런 말로 대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맹자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톨스토이. 이 많은 지성인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서로를 위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 일상 속에 꽃 피울 수 있다면 가정이란 울타리는 훨씬 견고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의미, 때로는 일과 꿈, 때로는 사랑과 우정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혹시라도 가슴이 뜨끔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봐주는 세상, 말 한마디에 마음 다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진정으로 친밀감을 회복하는 길이 멀지 않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이 방송에 사연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